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 마감 시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마감은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시작과 장 중반에는 좀 하락폭이 컸습니다만은 장 마감에 다행히 소폭 상승이긴 합니다만 두 지수 모두 코스피 코스닥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의 상태들, 그 다음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오늘도 성투사님 모셔가지고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뭐 이렇게 장 초반 그리고 장 중반까지는 좀 지수가 많이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막판에 이렇게 또 소폭 상승으로 이제 마감이 되었는데 큰 네, 대형주들이 좀 버팀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일단 외국인들 매수가 후반부에 좀 들어왔다는 부분이 네네네. 이제 그 대형주가 버틸 수 있는 어떤 힘이 좀 된 것 같고요. 네네. 지금 FOMC에 대해서 이제 생각대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과가 일단 나오고 나서 음, 지켜보자. 음, 뭐 그런 식인 것 같은데, 네네. 어제는 이제 미국 증시가 좀 떨어졌죠. 네, 좀 FOMC에 대한 뭐 불확실성이 있다. 급락하는 네, 모습이더라고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네. 왜냐하면은 그 생산자 물가 지표가 되게 또 좋게 나왔죠. 네. 높게 나와가지고 이게 높게 10년 나왔어. 만에 또 최고치다. 근데, 아이고야. 네,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40년 만에 최고치로 소비자 물가가 높게 나왔단 예. 말이에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릴 것이다. 뭐 아, 테이퍼링 빨리 할 것이다. 음, 지금 시장 예상하는 것은 테이퍼링의 속도가 2배 빨라지는 거고, 네네네.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네. 아니면 그보다 더 빠르게 진행할 것이다. 이게 이제 음, 전반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6월에 하는 것은 100%고, 네네. 뭐 4월 정도 하는 것은 한 80% 정도대로 이제 예상들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6월이 더 우세하긴 한데 네네. 연준이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그 음, 부분인 거고 네네. 뭐 뉴스상에서 보니까 이제 내후년까지 즉 네. 2년 후에는 음, 미국의 금리가 1.5%까지 올라갈 것이다 네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음, 2년 동안 1.5%를 올리려면 총 6번의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네네네. 6번 금리 올리려면 내년 뭐 후반부 한 6월 달부터 네. 시작한다 그러면은 네네. 내년에는 한 2번, 많으면 3번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뭐 음, 1년에 한 세 차례 정도 금리 올린다 생각했을 때, 네네.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음, 이제 우리가 팁을 얻어야 되는 게 음, 금리가 네. 이제 계속 상승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경기 고점일 때의 금리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뭐 2008년도 네네. 시점이거나 네. 또는 뭐 2017년도 시점이거나 이렇게 음, 금리가 그 경기가 좋았던 시절에서는 금리가 높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금리가 제로 금리고 굉장히 낮은 상태죠. 네네. 그러면 경기가 고점일 때 금리가 높으니까 음. 금리가 계속 높아져 가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때까지는 지수의 상승이나 경기가 계속적으로 회복한다는 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같이 좋아진다는 네. 얘기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를 치자면 2008년도에 우리나라 금리가 5%였거든요. 네네. 2008년도. 기준금리가. 네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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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이제 그 유동성 되면서 이제 금리를 낮춰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뭐 1%대, 0%대에서 이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따지고 보면 우리가 5%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음. 3%까지는 올라간다. 음. 그러면 3% 시점이 경기 고점이다. 네네. 라고 한다라면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가 기준금리가 1%인데 네. 그러면 1%에서 2%를 더 올리려면 0.25까지씩 해가지고 얼마나 올려야 되겠는가? 충분히 어느 정도 기간이 네.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답이 네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음.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네네네. 어차피 경기 고점으로 가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 음. 경기가 계속 좋아지는 과정에서 따라붙는 것은 금리 인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네네네. 지금 뭐 미국에서 얘기하는 1.5% 금리가 네. 뭐 경기 고점에 나타나는 최고점이다 하더라도 음. 2년의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뒤쪽에 1년 뭐 없다고 치더라도 음. 내년 1년 정도는 그래도 계속 경기 확장 국면에 음. 놓여 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 음. 그럼 지금 현재 이 FOMC 뭐 속도가 빨라지고 적어지고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걱정할 필요는 별로 없다는 얘기죠. 너 과민성으로 네네. 대자, 과민성으로 이렇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그렇죠. 얘기죠. 근데 네네. 지금 당장 걱정할 것은 이제 위드 코로나예요. 음. 이거를 멈춘다 그러죠. 위드 코로나를 이제 어. 철회해서 네네. 멈추겠다. 지금 확진자 수가 7천 명 이상 늘어나고 하니까 네네네. 뭐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도 있고 음. 지금 그걸로 멈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이제 악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화이자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알약 치료제가 네네. 먹으면은 또 89%의 어떤 그런 중증이나 사망 예방 효과가 있다. 음. 이것도 호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3차 백신을 맞게 되면은 이제 음. 뭐 예방률이 뭐 100배 올라간다. 음.
이것도 호재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막 갈피를 못 잡는 거죠. 우왕좌왕하는 네, 상황이네요. 어느 네, 쪽이 네, 네, 만약에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예, 네. 헷갈리는 그런 그런데 상황이네요. 네. 지금 시장 상황을 좀 놓고 보면은 음, 일단 뭐 위드 코로나라든지 이런 뭐 신규 오미크론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위협도보다도 네네네. FOMC에 더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음, FOMC에 대한 부분을 주목하더라도 오늘 외국인 수급 동향 보시면 네네네. 그 전기전자 쪽에 매수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아침에 매도가 좀 많이 나오다가 오후 네네. 들면서 계속 줄여 나가는 거. 이런 거 음, 보면은 FOMC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음, 또 그것이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네네네. 라는 어떤 배경이 깔려 있지 않겠느냐 볼 수가 아, 있겠죠. 그래서 네네네네. 뭐 전체적으로 뭐 대형주도 잘 버티고 있고요. 음, 지수도 나쁘지 음, 않고. 음. 그다음에 오늘 뭐 플러스 마감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막판에 네네 플러스 돌았었어요. 지지점도 잘 만들어져 음, 있고 음. 그냥 우리만 힘든 거예요. 왜냐면 아, 빨리 안 올라가니까. 생각이 힘든 걸 힘들 뿐이네요. 시장 그렇죠, 그렇죠. 상황은 이게 생각보다 오미크론에 네. 대한 부분들은 대체 방안이 좀 잘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거 지금 음, 잘 살펴보시면은요. 지금 저 11월 말부터 해가지고 주가 올라오기 시작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12월 들어서면서 이제 주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쭉 올라왔는데 음, 지금 한 2, 3일 정도 내려서 다시 이제 그 저점 박스권의 중심부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잘 따져보시면 그 중심부가 형성됐었던 그 시점 대비해서 음, 그러니까 뭐 11월 초 뭐 이럴 때도 지금 요 정도 지수대였단 말이죠. 네네네네. 그때 비교해서 계좌 상황은 더 좋아져 있을 거란 말이죠. 아, 그렇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 네, 맞아요. 이게 중요한 건데 음, 여기서 아, 왜 빨리 회복이 안 되지? 왜냐면 지금 상승 맛을 또 한 2주 봤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여기서 또 왜 빨리 안 가지? 이런 음. 조급함이 또 들게 되어 있어요. 아, 이게 네,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그렇죠. 시장의 흐름에만, 그리고 뉴스에만 휘둘리다 보면은, 또 이제 공포에 이제 또 사로잡힐 수 있다는 네네네. 거잖아요. 이게 네네. 그 좀 얌시러운 거지만 학습 효과거든요. 네네네. 네, 주가가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빨리 갖다 음, 팔아라. 음,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 물량 나올 때 받아먹는 그런 아주 얌시러운 짓거리인데, 이제 음, 이런 것들은 이제 바닥에서 대부분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이거를 네네네.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딱 인식의 변화밖에 없어요. 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가가 지금 4개월 넘게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럼 4개월 넘게 조정받은 게 음, 뭐 1, 2주 만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한 달 사이에 뭐 정상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조정 이후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음, 바닥을 다지고 나서 올라가려면 또 올라가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네네네. 그러면 3개월 조정을 받았으면 음, 적어도 2, 3개월 바닥을 잡을 거고요. 음, 올라갈 때는 그보다 조금 더 길게 걸리겠죠. 한 3, 음, 4개월 걸리겠죠. 음, 그럼 우리가 3, 4개월 조정을 받았으니까 네네. 바닥 다지는 구간 더하기, 네. 다시 상승할 구간 더하기. 음, 그러면은 3, 4개월 조정받으면 적어도 7, 8개월 이상의 그런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 상황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라면 조금 더 편안하게. 음, 왜냐면 지금보다 더 나쁠 건 없을 테니까 음, 이제는 좋은 것만 하자 하면서 이제 음,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정비해 나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네. 왜 빨리 안 올라가냐? 왜 빨리 회복이 안 되느냐? 음, 이렇게 조급함을 가져버리면 사실은 네, 계좌를 자꾸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하게 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되고 네네네. 네, 주식 때려쳐야 되겠다. 음. 이런 상황까지도 가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대형주 중에 SK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1월 30일이 저점이 아니고 10월 13일 날 저점을 만들어 그때부터 계속적 우상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진짜 객관적으로 보면 아 이게 공포스러운 얘기도 많이 나오고 오미크론에 대한 확산에 대한 얘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 오늘도 2% 이상 상승을 했으니까 이런 거 보면은 아 이게 네.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겠네요. 네. 음. 문제는 그렇게 가고 있지만 음. 개인들은 점점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아, 이게 반등 나올 때 물렸으니까. 네, 아니면 네, 수익 네, 조금 네. 내고 나가버리는. 예, 그렇죠. 예, 그 이미 입절해버리는. 그때 저점을 찍었을 때 음, 공포심에 다 던진 사람들 많았을 거고요. 네네네. 조금씩 올라가면서 음, 이제 주식을 이제 계속 집어 던지는 거죠. 이거는 음, 가망이 없어. 다시 음, 내려갈 거야. 네네. 이런 식의 느낌들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렇고 팔아가지고 다 절로 갔잖아요. 게임주. 게임으로 갔어요. 맞아요. 네네. 위메이드 요즘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뭐 게임주 이쪽에. 예. 지난번에 분명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넘어가는 자금의 어떤 이동을 자꾸 이끌어낸다고 그랬잖아요. 음, 그럼 지금 게임주에 물려 있으면은 하이닉스나 이런 거 삼성전자 올라가는 거 보면 또 열받죠. 배 아프죠. 네, 예, 배가 너무 저거 아프죠. 팔고 일로 왔는데 네. 여기서 또 물렸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주식에서 손실을 보는 그 이유가 뭔지를 고민하면 음, 고점을 샀기 때문이거든요. 음, 그것만 좀 피하시면 되는데 저점에서는 물려도 상관이 없어요. 금방 회복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고점에서 물리게 되면 이제 그거는 약이 없어요. 음.
그래서 시간만 이야기죠. 아, 맞아요. 여기 고점이 몰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네네.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렇게 빨리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내가 제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 그러면은 또 계좌가 다시 잠시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그런 과정을 또 경험을 그렇죠.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FOMC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은 예견된 상황이고, 이때 그렇게 할 네.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리스크가 없는 상황이고, 오미크론도 대처 방안들이 또 우리가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그 합니다.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당장 이제 뭐 위드 코로나 시행됐던 것을 철회한다. 네네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음, 그 문제 사항은 위드 코로나 종목들에게만 문제가 있을 거예요. 네네네네, 이 사회 맞아요. 전반적인 음, 부분에 뭐 경제가 둔화된다거나 이런 쪽으로 가진 않을 거고요. 음, 위드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 역시도 이제 위드 코로나 종목을 사가지고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지만, 음, 근데 어차피 뭐 위드 코로나가 뭐 지금은 철회가 됐다 하더라도 계속 코로나를 껴안고 살 건 아니고 지금 그렇습니다. 같은 상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음, 그리고 뭐 지금 치료제가 나오고 있는 상태라면은 내년도 이제 4분기 실적은 확실히 좋아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위드 코로나 네네네네. 관련한 뭐 네네네. 숙박이든 네, 여행이든. 네. 네, 그러면은 이 4분기 실적이 내년 1월 중반에 대해 나온다는 거. 음, 그럼 그때는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그때쯤 되면 치료제나 뭐 이런 음, 거 위험도 좀 줄어들게 될 음, 수도 있겠고. 음, 그러면 뭐 시간이 역시 이것도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뭐 당장은 악재가 되더라도 네. 네, 그런 어떤 결과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음. 좀 뭐 버틸만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걱정하지 말고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차분히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공포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상 조급함과 두려움은 좀 내려놓으시고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객관성을 좀 높이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